오늘은 4월 29일 LA 폭동 2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LA 폭동을 통해 되새기는 역사인식과 정체성의 중요성, 그리고 한인 이민사회가 다시 되새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UC 리버사이드 소수인종학 교수이자 김용옥 연구소 소장인 장태한 교수를 손재 씨가 만나봤습니다. 4.29 폭동은 우리 미주 한인 100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었고 또 전환점이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4.29 폭동이 던지는 교훈을 우리 되새기고 또 후세들에게 전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4.29 폭동을 통해서 우리 미주 한인 사회가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했고 또 2세들 교육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자각의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매년 되새기고 그것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알겠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좀 없더라고요. 예,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재기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특히 리코 스토어를 운영했던 분들 중에 150여 개의 업소가 전사가 됐는데 그분들은 재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상반된 결과가 있고 또 타주로 이주하신 분들도 굉장히 있고 또 한인타운의 경우는 아무래도 재기가 좀 빨리 된 편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큰 교훈을 얻은 것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 특히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인들은 단일민족의 우수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지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4.29 폭동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인종 다문화 속에서 단일민족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지혜를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타인종과의 화합 또는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우리 한인들이 열심히 일만 했죠. 일벌레였었죠.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하루에 16시간, 20시간씩 일하면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목표였었고 그것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미국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를 엄청나게 당했는데도 정치인 누구 한 명도 우리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거나 이해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따라서 우리가 정치력 신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정치력 신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방인 또는 손님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로서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2세들에게도 당당히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구축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1세들이 마련해주고 2세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정치에 진출해 있고 상당히 중견 역할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28년 전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4.29 폭동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그 부분이 얼마나 발전된 듯 싶습니까? 일단 4.29 폭동이 발생했을 때는 한인의 존재는 전혀 없었거든요. 미주리 사회에. 그 정도였습니까? 미주리 사회에 있어서 아시안 하면 중국계나 일본계를 지칭하는 말이었고 한인들의 존재는 전혀 우리가 영어로 invisibility라고 그러는데 전혀 존재감조차 없었고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 4.29 폭동이 92년도에 발생했고 93년 5월 달에 LA 타임스에서 저에게 연락을 와서 도대체 한국인들이 누군지 칼럼을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LA 타임스에 한 반 페이지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전혀 한인이라는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그렇죠. 못했네요. 네, 전혀 관심도 없었고 다만 뭐 한국 전쟁 이 정도로만 인식하던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네. 한인에 대한 이제 그 4.29 폭동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코리안 아메리칸이 누구냐 그렇게 기본적인 정보조차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네. 25주년 때인 2017년에는 제가 4월 29일 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칼럼을 다시 게재를 했습니다. 그날 아하, 예. 25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만큼 이제 한인들의 존재가 확인이 되고 있고 또 LA에서는 특히 우리 한인 사회가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이제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위치로 바뀌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존 리 시의원하고 데이비드 류 시의원이 당선이 된 것도 이제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우리 염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발전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사실이고 경제적으로도 우리 한인 타운이나 코리아 타운이 사실 로스앤젤레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요즘은 이제 타인종들도 우리 코리아 타운에 많이 오기 때문에 거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28년 전 그때와 비교했을 때 LA 한인회를 비롯해서 한인이 주관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일을 참 대체로 잘 해나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 4.29 폭동이 발생했을 때는 아무런 대책을 우리가 취하지 못했고 다만 그때 유일하게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라디오 코리아가 승명선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단체들이 괄목한 성장을 했고 하나의 그 중견 단체로서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이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을 잘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클래스를 가르치거든요. 예. 네, 거기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 대부분이 한국이 아니면 아시안들이었었는데 네. 요즘은 뭐 온갖 다인종이 다 그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증빙하고 있는 거죠. 코리안 아메리칸 클래스를 택하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K-팝, K-뮤직, K-드라마에 심취돼 있어서 수강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지금 상황을 겪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혹시나 폭동이 나면 어떡하나 걱정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으면 좋을까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 코로나 사태로 미국이 안고 있는 숙제, 인종 간의 불균형, 불평등 사태가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의 사망률이 백인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또 실업률도 라틴계나 흑인들이 훨씬 높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초기에 그 Chinese virus 또는 쿵플루라는 그런 그 반아시안 감정을 조장하는 용어들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반아시안 그 혐오범죄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사건을 접하면 즉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 한인 사회가 우리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아시안 커뮤니티가 타인종과 협력을 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의 기미를 보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 경제 대공황에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폭동의 가능성이 증폭되는 거죠. 그만큼 그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네. 그 92년도에도 사실은 흑인 사회의 그 경제 악순환 때문에 그 2판 4판으로 이런 빵 터지는 거거든요. 인종폭동이라는 것이. 네. 그래서 만약에 극한 상황까지 가면 이번에는 흑인뿐만 아니라 라틴계 커뮤니티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한인 사회가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개인이 대비한다는 것보다도 예. 그 한인 사회 측면에서 공동으로 시위하고 경찰하고 네. 또 타인종과의 커뮤니티하고의 평소의 관계를 맺어놓는 것이 위기 상황에 즉각 극작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네트워크 형성을 한다든지 예. 그런 것을 평소에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역사를 모르면 자신을 모르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이 지금 저는 굉장히 애석한데 예. 우리 1.5세 2세들이 각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각 분야에서는 성공을 할지는 몰라도 그 어떤 그 역사 의식이 없기 때문에 빌딩을 졌는데 기반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네. 역사 의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래서 언젠가는 확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각 분야에서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철저한 역사 의식을 단단히 기반으로 삼아서 그 각 분야에서 성공을 한다면 더없이 그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자신의 그 역사 의식을 갖도록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 의식이 정체성 확립의 기초입니다. 또한 역사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네. 자기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자신감이 있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바로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1.5세 2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주는 것이 바로 역사의식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교수님도 건강하십시오. 네. 네.